드디어 이제 임꺽정이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한양에 있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정보가 이제 슬슬 새 나가면서 명종 15년 8월에 드디어 남치근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청 병력이 이제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를 덮쳤는데 여기서 임꺽정이 또 시가전을 벌이면서 그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정말 관군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시가전을 통해서 그걸 뚫고서 도망을 갔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될 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 역사에 거의 이게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사실 말이 쉽지 그거 저기 시가전선 뚫고 나간다는 게 예를 들면 뭐 10명 중에 다 죽고 한 명이 튀었다 뭐 이거는 또 뭐 또 영화처럼 뭐 형님 달아나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거의 물론 가족하고 부인은 잡혀요. 가족하고 부인은 잡히는데 이 두령급은 다 탈출하고 그 거기다가 포도청 부장 한 명이 사살됩니다. 그럼 잠깐 요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실화예요. 그 청소골 산채는 거짓말이지만 이거는 이제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지금 세운상 그러니까 동대문 근처 어디서 한바탕 시가전하고 이런 얘기 어떻게 소문이 안 나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임꺽정 일당의 피해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거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졸개들 몇 명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뭐 얘기할 텐데 없어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부인 3명이나 되는 부인. 근데 자기 그 뭐지 두령들 식구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따지면 그렇지도 않아. 하여간 좀 애매한데 그런 부분이 애매한데 설마 임꺽정만 가족을 데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그냥 기록을 안 한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고. 근데 사실은 도망친 것도 대단하지만 임꺽정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 잡아낸 것도 또 사실은 대단해요. 그렇긴 하네요. 잡아낸 거는 어떤 경로를 잡아내게 됐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거기 서울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감으로 수사한다. 뭐 수사는 발로 한다. 제가 어느 경찰분한테 들으니까 요즘은 강력계는 엉덩이로 수사한대요. 앉아서 CCTV. 대한민국에 CCTV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없대요. 그래서 뭐 그런데 아무튼 이 정보 옛날에 하던 발로 하고 탐문 수사하고 그리고 솔직히는 이렇게 감으로 패고 족치고 감으로 하는 수사가 그래도 나름 꽤 정확해요. 생각보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오래된 강력계 경찰들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 감이 온다 그러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다. 물론 한 20% 30%는 애꿎은 사람이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자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줄이자는 거지.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수세이 낮질 않아요. 그래서. 자, 근데 그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발견을 하고 시가전도 벌였으면은 그리고 달아났다. 그러면 이제 한양에 있는 근거지는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그게 또 도둑들의 특징이 제2의 은신처, 제3의 은신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됐을 테니까 그 황해도에 깔아놨던 지방 조직들, 걔들하고 아마 물류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런 애들 정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두드려 팼던 뭐 이렇게 했던 해가지고 서울에 있다는 걸 알았을 거고 그거 갖고 이제 족쳐가지고 미행을 했던 족쳤던 그렇게 해서 이 집도 알아낸 거겠죠. 근데 족치다 보니까 와야 될 애가 안 오고 아니면 얼굴에 피멍이 들어서 오거나 이러니까 얘들도 아마 또 경찰의 눈치를 챘구나라는 거 알았겠죠. 뭐. 그래서 튀었는데 역시 제2의 은신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얘들이 저기 또 잡혔겠죠. 그럼 잠깐 이제 가족들이 잡혔는데 그럼 임꺽정은 가족들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른 은신처로 지방으로 달아났나요? 아니면 이렇게 됐어야 좀 덜 유명해지는 건 그 의적 소리를 못 듣는 건데 임꺽정이 의적 소리를 듣는 건 뭔가 행동이 좀 남다르긴 했어요. 보통 이러면 멀리 돌아가서 뭐 백두산까지 도망가자 이렇게 딱 좋은데 서울 근교에 또 모입니다. 그만큼 조직이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옛날에 관할을 한번 털었지만 그거는 이제 지방 관하고 서울에 있는 전옥서 이게 전옥서가 아마 지금 세종 있던 자리 내가 맨날 보는데 지금 빌딩 옆이라 그걸 못했는데
세종로하고 종로 이렇게 만나는 거기 어디일 거예요. 전옥서터. 거기 태평로 만나는 데인가. 하여간 뭐 지도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전옥소라는 데가 뭐 감옥 같은 건가요? 그렇죠. 감옥이 예.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부인과 가족들을 구하지 않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감옥을 갖다가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방구 하나가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를 턴다. 이거는 네. 레벨이 다르죠. 그 진짜 뭐, 털었나요? 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둑들의 내분이 발생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도둑들은 이게 도둑이 아니라 의적이고 혁명 단체라고 그래도 결국 궁지에 몰리면 배신자가 나오고 이탈자가 나오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형님 그러고 웬만하면 따르다가도 서대문 형무소를 털어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죠? 나보고 죽으란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든 군대든 뭐 네. 정의의 군대든 게릴라든 도둑대든 이게 몸으로 싸우고 모험을 하는 집단에는 100% 순수한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네. 말 뭐 할 때야 박수치고 뭐 우리는 정의를 구현한다. 그게 뭐 어떤 형태든 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모험을 하려면 별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끼리도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네. 정말로 털자 이쪽에서는 안 그렇죠. 된다. 그리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네. 부하들이 임꺽정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네. 두 번째는 임꺽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아니면 고발해버리거나. 네. 세 번째는 그래도 임꺽정을 따르고 한두 명의 이탈자가 나오는 거죠. 걔가 도망가서 관아에 고발을 하면 스토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 관아에 고발하지 않고 나는 튈래요 그랬더니 우리 영화의 말. 그거 007 영화 보면 맨날 나오잖아. 이게 다 있으면. 그 두 명이 난 이거 못해 하고 나가면 갑자기 요즘은 스위치 딱 눌러서 땅으로 그쵸, 꺼지고 예. 옛날 60년대 007로 딱 나가면 좀 이따 전화 받아요. 여러분 방금 나갔던 미스터 K하고 미스터 J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렇죠. 뭐. 예. 여기서도 그렇게 했나요? 네, 두 명을 죽여서 버려버립니다. 그 원래 계획은 구출을 한 다음에 종로로 튀어가지고 대담해. 지금 종로에서 쫙 달려가지고 동대문 옆에 오구수문 있잖아요. 예. 청계천 오구수문으로 해서 빠져나가자.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내부에서도 그렇게 돼서 이탈자가 나오게 되고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의적이니 어쩌니 하는데 약간 그냥 생 양아치 집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록 기록 보면은 이건 그냥 도둑놈 양아치 네, 집단, 네. 양아치보다는 수준이 높은 양아치. 조직 네. 범죄단 수준이죠. 근데 실록이 얘들이 의적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 뭐라고 쓰겠어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근데 실록도 예를 들어서 평범한 주민이 데몬스트레이터를 했다거나 뭐 또는 뭐 갑자기 유민들이 도망가서 물에 강도 네. 그냥 집단 약탈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망인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집단으로 백성들이 굶주려서 뭐 폭동을 했다 그러면 저거 다 나쁜 놈이고 도적도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나쁜 놈이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임꺽정 같은 경우는 출발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소설에서 본 것처럼 선량하게 살던 사람이 또는 어떤 역사 논문에서 주장했듯이 그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어떤 혁명적인 또는 저항의 목적으로 결성된 가담한 단체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하게 범죄 단체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래서 이제 이 시가전을 벌인 거 한양에서 대규모 시가전을 벌인 게 명종 15년 8월인데 명종 11월 23일에서 24일경에 드디어 서림이 체포됩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임꺽정의 종말의 시작점이 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서림이 체포가 되거든요. 딱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게 되죠. 그 단서가 뭐였냐? 바로 임꺽정이 봉산군수 이흠래를 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흠래를 습격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임꺽정이 실록이 말한 것처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논증할 수 있게 이게 되게 중요한 사료예요. 임꺽정이 서울에 있은 은신처가 드러났단 말이죠. 네. 지방에 있는 자기네 호응세 집단이나 암묵적으로 도와주던 사람들이 들키고 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해도 전역에 지금 수사망을 조직하고 각 군마다 어떤 경찰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 거미줄 이런 수사망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기 혁명용어로 세포 하부 조직이 지금 작동 불능이 되거나 망가진 거예요. 네. 그리고 배신자가 출현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보니까 분명히 이거 그리고 잡히면 죽고 밀고 하면 봐준다 이런 식으로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범한 도둑 같으면 이제 생각나니까 국외로 튀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국외로 튀자 그러는데 임꺽정이 이흠래를 죽이러 간다는 거는 이흠래가 아마도 황해 그 처음부터 임꺽정의 숙적인데 이 사람은 아마 자기 경험도 있고 뭐 나름 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수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꺽정 체포 작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흠래가 봉산군수로 영전에 있었는데 임꺽정이 얘를 타겟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황해도에 있는 군현이나 수령 조직들이 졸지에 소극적이 될 것이고 백성들은 야 이거 힘있구나. 그래서 자기 편에 붙을 거란 말이죠.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공권력에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10명의 도적대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역사학계에서의 저는 뭐 그렇게까지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런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한다는 건 국가의 체제나 지배층에 대한 어떤 굉장한 반감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물론 뭐 그 저기 콜롬비아 마약왕처럼 에스코바로 네. 간이 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기 우리 조직을 갖고 한번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왜냐면 다 털렸을 테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도 이걸 다 재건하겠다 하는 과대망상증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정부에 대한 또는 집권층에 대한 불신이 정의로운 혁명투사든 범죄자든 간에 이런 정도의 꽤 큰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는 데 기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그냥 생양아치는 아니었다. 예, 거기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았고요. 아니요, 생양아치였어도 사람들이 아니 그 에스코바인가? 네, 에스코바. 걔도 동네에서는 지금도 영웅 취급한다며. 뭐 그런 거죠, 뭐. 그 사람이 생양아치였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흠래를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흠래를 죽인다는 건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 황해도에 깔려 있는 자기네 지원 세력을 이렇게 회복하려는 목적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에스코바처럼 너무 이렇게 간이 부은 범죄자든가 아니면 좀 뭔가 이게 나름 또 꽤 이런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이게 서림이 체포된 게 23일에서 그러니까 11월 23일에서 24일 경인데 이흠래를 습격할 계획이라는 게 27일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한양에서 파업 계획에 실패하니까 그러면 이제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 이흠래를 없애자고 해서 거기 있던 자기네 이제 조직원 어떤 대장장의 집에 모이는데 하필 요맘때 서림이 체포되니까 이 아저씨가 살기 위해서 이 음모를 불어버려요. 정말 극적인 거죠. 이게 이흠래가 죽었으면 서림이 모르지 또 야가 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음모를 불어버리는 바람에 대형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대규모 군사 20-30명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대규모 병력이 임꺽정의 은신처를 공격을 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됐나요?